여러분, 혹시 불안을 이겨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오히려 더 불안해진 경험 없으신가요? 만약에요, 불안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 불편함과 친해지는 게 진짜 해결책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벤 알드리지라는 사람이 시도했던 아주 특별한 회복 탄력성 프로젝트, 그 여정을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 이 이야기의 시작은요, 저자인 벤 알드리지가 겪었던 아주 극심한 불안감이었어요.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공황발작에 시달렸다고 하는데요. 보통은 이런 상황에서 도망치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는 정반대의 선택을 합니다. 바로 자신의 두려움을 향해서 정면으로 달려가기로 결심한 거죠. 그래서 이건 그냥 어려움을 극복했어요 하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회복 탄력성이란 게 대체 뭔지, 그걸 어떻게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의 급진적인 실험이었고요. 결국 그의 인생을 통째로 바꾼 엄청난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바로 이 생각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었어요. 아, 불안을 적으로 보고 싸워서 없애려고만 했구나. 그게 아니었네. 하고 깨달은 거죠. 불안을 내 삶의 일부로 그냥 받아들이고 그 불안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 이야, 이거 정말 엄청난 관점의 전환 아니겠어요? 그럼 저자는 이 불편함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어떤 무기를 준비했을까요? 그냥 맨몸으로 부딪힌 게 아니고요. 아주 든든한 4가지 정신적 도구를 자신의 툴킷으로 삼았습니다. 고대의 지혜부터 최신 심리학 이론까지 아주 강력한 조합이죠. 이 4가지가 바로 그의 도전을 지탱해준 기동들이었습니다. 스토아 철학, 불교, 인지행동 치료, 그리고 마인드셋 이론. 자, 지금부터 하나씩 어떤 건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기둥은 바로 스토아 철학입니다. 핵심은 진짜 간단해요. 외부에서 벌어지는 일 자체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는 온전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이미지 한번 보세요. 저 거친 파도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지만 저 배의 키를 잡고 방향을 정하는 건 선장이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맞습니다. 불안한 상황 자체를 없앨 수는 없어도 그 상황에 내가 어떻게 대처할지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것. 이게 바로 스토아 철학이 주는 가장 큰 힘이에요. 두 번째 기둥, 불교에서는요, 우리가 느끼는 고통이 사실 외부 상황 때문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비롯된다고 봐요. 욕심이나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저항감 같은 것들 때문에요. 이 스노볼 이미지처럼 마음이 막 흔들리고 어지러우면 속이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가만히 두고 눈이 가라앉기를 기다리면 그제야 본질이 선명하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만 찾던 시선을 안으로, 내 마음으로 돌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절망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고통을 만들었다면 반대로 그 고통을 잠재울 힘 역시 내 마음 안에 있다는 뜻이거든요. 아주 희망적인 메시지죠. 세 번째, 인지행동 치료. 우리가 흔히 CBT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건 아주 실용적인 생각의 기술이에요. 예를 들어, 난 절대 못할 거야 같은 부정적인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 그걸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일단,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네? 하고 알아차리는 게 1단계. 그 다음에 따져 묻는 거죠. 근데 정말 그럴까? 예전에 비슷한 거 해본 적 없었나? 이렇게요. 이 이미지처럼 막 엉켜있는 실타래 같은 생각을 논리적으로 하나씩 풀어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야, 이 문장 하나가 CBT의 모든 걸 말해줍니다. 우리가 불안을 느끼는 건 어떤 사건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사건을 해석하는 우리의 생각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면 감정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정말 강력하죠? 자, 마지막 4번째 기둥은 바로 마인드셋입니다.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고정 마인드셋은 내 능력은 딱 정해져 있어 라고 믿어서 어려운 일을 피하려고 해요. 반면에 성장 마인드셋은 도전을 배울 수 있는 기회다 라면서 오히려 즐기죠. 여기 두 나무의 차이가 딱 보이시죠? 하나는 성장을 멈췄고 다른 하나는 계속해서 하늘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실패는 끝이 아니라 배우는 과정이고 결과보다는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태도, 이게 바로 성장 마인드셋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이론적인 배경은 충분히 살펴본 것 같네요.
그럼 저자는 이 든든한 4개의 기둥을 가지고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써먹었을까요? 바로 31개의 불편함 실험을 통해서 직접 부딪혀 보기로 합니다. 이 31가지의 도전 과제들은요, 저자가 일부러 자신의 안전지대, 즉 컴포트 존을 벗어나서 불편함과 얼굴을 맞대는 훈련이었어요. 과연 어떤 실험들이 있었는지 흥미로운 건 몇 가지만 같이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도전부터가 만만치 않습니다. 매일 아침 찬물로 샤워하기. 이걸 통해 얻은 가장 큰 교훈이 뭐였을까요? 차가운 물이 몸에 닿는 그 순간 어제 했던 걱정, 내일 해야 할 일, 이런 잡생각들이 싹 사라진다는 거예요. 오직 지금, 이 순간의 감각에만 집중하게 되죠. 이게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챙김을 몸으로 직접 체험하는 강력한 훈련이 된 겁니다. 저자는 평소에 난 원래 이런 머리 쓰는 건 못해 하면서 루빅 큐브는 아예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이 도전을 통해서 뭘 깨달았냐면요. 진짜 장애물은 큐브가 아니라 난 못해 라고 단정짓는 내 생각. CNPD의 원리죠. 바로 그 고정 마인드셋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정말 멋진 성공 아니에요? 비행공포증이 너무 심해서 늘 비싼 기차표를 끊어야만 했던 저자. 해결책은 비행기를 피하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자주 비행기를 타면서 그 상황에 자신을 계속 노출시키는 거였죠. 즉, 두려움에서 도망치는 게 아니라 그 불편함 속으로 일부러 걸어 들어가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걸 몸으로 배운 겁니다. 24시간 동안 스마트폰 없이 살아보기 어땠을까요? 결과는 놀라웠어요. 내가 놓치면 큰일 날 거라고 생각했던 중요한 일은 사실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오히려 이 작은 기계에 내가 얼마나 중독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온몸으로 깨닫게 된 겁니다. 좋습니다. 찬물 샤워부터 디지털 금식까지 이 다양한 불편함 실험들이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대체 뭘까요? 결국 이 모든 도전들은 하나의 진실을 향하고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은요,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마치 헬스장에서 근육을 키우는 것처럼 의도적인 노력과 훈련을 통해서만 길러진다는 것. 그리고 그 성장이 일어나는 장소는 언제나 내게 편안한 안전지대가 아니라 거기서 딱 한 발자국 벗어난 약간의 불편함이 느껴지는 바로 그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벤 알드리지의 이야기에서 우리 자신의 이야기로 초점을 한번 옮겨볼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불편함을 피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그 안전지대는 과연 어디일까요? 벤의 여정은 정답지가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자신의 여정을 시작하게 만드는 아주 좋은 질문지인 셈이죠. 결국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어하는 바로 그 불편함 속에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성장의 기회가 숨어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 이 긴 여정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